세와집에 눈치채셨겠지만 세와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 집을 분리전철해가지고 세와 집 이렇게 분리전철로 분리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의미양을 생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세와 집에 관한 알레고리인데 알레고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이게 분산된 얘기잖아요.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다른 얘기를 하자 이런 뜻인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새와 집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기존의 새 집하고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집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지형에서 거주 형태가 지배적 거주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아파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합 거주 형태를 어쨌든 암시하거나 상징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반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반성은 우리가 반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제 비판적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제 부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작업은 전부 다 작가인 척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는 제목입니다. APCLS.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문법적으로는 친절하지 않은데,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거죠. 폴리제네틱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원적인이라는 개념이고요. 크라이시스 위기고. 그러니까 다원적 위기인데 그 위기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이제 엮여져 있느냐. 그 접속사나 전치사는 빠져 있는데 어쨌든, 독일어식 발음이죠. 라보라토리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실험의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다원적인 위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요 APCLS는요, 아포칼립스, 너무 친절한데, 아포칼립스의 자음만 모아놓은 거예요. 모음 빼고, 아포칼립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동하면, 이제, 어떤 비극적 종말? 기독교적 어떤 그런 경고이지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묵시록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새 집은 이게 세워져 있던 거였어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파트를 상징하는 거라서 집합 거주, 집단 사육, 또는 뭐랄까요, 대량 생산, 이런 모든 어떤 현대 사회에 어떤 그런 그 문제의 근원지가 집합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문화, 문명 또는 삶의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이제 새 집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이제 2008년도에 했던 거예요. 펭귄 형태를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남극에 펭귄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극에 사는 여러 가지 동물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동물이 펭귄인 것 같아서 펭귄 형태를 빌어왔고요. 지금 이 펭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남극입니다, 남극. 그러니까 정남향을 이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남극의 빙하가 녹고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펭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부디 그냥 안녕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기원을 담아서 이제 펭귄형 솥대 새 집을 걸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제 관심이에요. 이게 이제 이 새 집을 3개를 달았거든요. 이 산으로 가는 길 입구 어귀에 3개를 달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협의의 개념이죠. 협의로서는 지역에 어떤 새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염두에 드는 건 큰 새가 아니고 작은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께서 들으면은 막 제잘거리는 새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새들. 집단으로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어떤 작은 새들 중에서
어떤 새들이 거주하는지를 좀 관찰해 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여튼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새집군,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뭐였죠? 징우 혹은 예단. 기억나시죠? 징후와 예단. 징우와 예단. 어쨌든 뭐, 예. 두 번째는 뭐죠? 바램. 예, 기원. 세 번째는 관심. 이 세 개의 어떤 그런 키워드라면 키워드고, 블럭이면 블럭이고,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설치 공간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치 공간이 이렇게 유리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곳에, 뭐죠? 이 데크. 그 데크에, 요 징후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숲으로 들어가는,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찰용 새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바로 앞에 있는 망루, 바로 요 위에 있죠. 이게 이렇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일반적인 설치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집합 형태로 보여주는데, 저는 뭐 이게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이 근은 공간의 어떤 장소적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망루, 이 소대형 새집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념하고 연계했을 때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는 연접도 있고, 이접도 있고, 공간적 거리감이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이 세 개를 연동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뭐 간명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묶음으로 이번 작업을 이제 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일종의 발단으로 또는 암시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작업을 보는,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작품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작업을 보는 관객의 상상력이 열려 있다면 저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다. 또는 불편하지 않다. 예. 그걸 강제나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도 사실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모더니즘 작가들이 설명을 하지 않았죠.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었겠다 하고 의심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설명 안 했어요. 작품 제목도 무제죠, 다. 그럼 관객한테 관객의 상상력한테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관심을 소거해버렸다. 이것도 칸트의 영역이죠. 무관심성. 이렇게 저처럼 제목을 주어져 버리면 이 제목 안에서 이 작업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다 제공해주니까 설명적인 거죠. 무제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알아서 읽어주세요.